저는 이제 계약 71번째. 등기사항 증명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에 대한 등기부를 완전히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71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한 권리 분석 완전 전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등기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또는 집합건물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토지나 건물 이렇게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보통 표제부와 갑구, 울구 세 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러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이제 좀 하나가 더 있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이 표제부가 집합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두 개가 돼 있고 갑구, 울구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지금과 같이 대법원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열람할 것인지 발급할 것인지, 열람하게 되면 이건 700원이죠.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이게 열람하기로는 여러분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만 확인만 하려고 하면 열람하기를 누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 근저당을 설정하라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어떤 기관에 제출한다, 이럴 때에는 발급하기로 해도 이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열람해서 이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옛날에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죠. 그걸 열람하기 위해 열람 또는 발급하기 선택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유만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급받을 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말소사항까지 포함되는 등기사항 증명 전부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열람용으로는 공식적인 제출 서류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만 확인하고 권리 분석하는 데는 등기사항 열람용으로 발급받아도 좋다. 그 금액도 싸죠. 700원이죠.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할 때와 같이 공식 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발급용으로 제출받아야만이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등기사항 증명서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사항 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토지만 있는 경우는 전답, 임야, 나대지 등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지만, 일반 주택 또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며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동시에 열람해서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다른 권리가 있는지, 즉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토지별도 등기는 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이 등기된 내용이 다를 때, 주택은 단독 다가구와 같이 일반적인 독립건물도 있을 수 있고 집합건물과 같이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런 집합건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도 토지와 건물이 일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토지별도 등기라고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아파트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지 토지 등기부는 아니니까요. 다만 그것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일치돼서 종물 내 종된 권리로 토지가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는 집합건법 제20조에 의한 분리처분 금지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치돼서 건물의 처분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아파트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처럼 토지와 건물사항이 하나의 등기부에 일체되어 표시되어 있는 형태의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다. 원래의 토지 등기부와 토지별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집합건물이 보존 등기되고 나서 대지 사용권이 지분 정리가 모두가 이루어지면 우선 토지 등기부의 갑구의 소유권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 대지권으로 대지 지분별로 공유 등기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소유권 대지권으로 대지 지분별로 공유 등기되고 이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 등기부 용지에는 더 이상 소유권 등기가 금지된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토지 등기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약자를 우리가 등기부라고 하는데 이 등기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우리가 약자를 등기부라고 합니다. 이게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고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이 표제부, 갑구, 을구를 봐야 됩니다. 집합 건물 얘는 표제부가 두 가지가 있다랬죠. 이거는 일반적인 등기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사항을 보면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의 내에 보면은 표시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 지번, 지목, 대지의 면적 이런 게 나오죠. 두 번째 표제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사항이라 해서 근저당이나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세권 등기 같은 것도 여기에 다 기재가 됩니다. 이번엔 여기서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토지 등기부에는 표시번호, 접수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되고 건물 등기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그리고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이 그리고 등기원인과 기타 사항이 기재된다. 이러한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는 등기 신청을 최초로 한 순서대로 기재되고 접수는 이러한 기재 내용들을 접수 일자가 기재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유권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기재된다. 즉 소유권 보존, 최초 소유권 소유자,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기재되고 여기에 경매 기입 등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판매 등기, 예고 등기 이런 것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거고 가압류는 소유권의 처분 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압류도 마찬가지 가처분도 그렇고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는 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이제 그 매각 절차가 매각이 되는 이런 걸 법정 매각 절차라고 하죠. 가등기도 있고 갑구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순위번호와 등기 목적, 접수번호, 등기원이 권리자, 기타 사항들이 기재된다. 을구에는 을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즉 근저당이나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권리지권 등의 설정과 이들의 권리를 이전, 변경, 정정, 말소, 가등기 또는 예고등기, 처분 제한 등이 기재된다. 이 밖에도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대지권인 경우는 대지권 취지 등이 기재가 된다. 그렇죠?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내용들이 지상권. 을구에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의 순위번호와 등기 목적, 접수번호 그리고 등기원인, 권리자 등이 기타 사항들이 기재된다.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 표시되는 용어를 알게 보면 순위번호, 갑구의 순위번호, 을구 순위번호 이거는 등기 신청한 순위대로 순위번호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접수번호는 접수된 대로. 등기원인 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를 알아보고 이런 경우는 표제부가 하나고 그리고 각구 을구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등기부 사항 증명서를 보는 방법과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부는 한 동 전체의 건물의 표시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표시번호는 1, 접수번호,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용은 지하부터 1층부터 지하까지 전체의 건물 연면적이 기재가 되고 등기원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전산율이 이기되어 있는가가 표시되고 두 번째 표제부는 이거는 한 동 전체에 대한 이제 건물 면적을 각 층별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전체의 땅 면적이 대지 지분이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 있죠. 여기 생략돼 있지만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이 건물 표시로 해가지고 표시번호, 접수번호, 건물번호, 건물 내역들이 기재되고 여기에는 전용 면적이 84.98이죠. 이 83.9 곱하기 0.3공이면 25.7이 나오고 여기다가 주거공유면 포함하면 몇 평형 아파트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경우는 주거공유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전유 면적에 해당되는 비율에 해당되는 대지권 비율이 나오죠. 이 대지권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대지권이 미등기됩니다. 이럴 때는 토지등기부를 띄어서 토지가 지분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대지가 미등기인지 아니면 대지권이 아예 없는 그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측에 보면 토지별도 등기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토지별도 등기가 기재가 있다면 반드시 이 토지등기부가 채권이 얼마 가지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별도 등기가 나중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되면 정말로 토지등기부는 토지 낙찰자의 소유권이 되고 나는 건물 소유권만 갖게 되기 때문에 이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 될 수도 있다. 각부는 소유권 한상이나 소유권을 최초 보존 등기한 시점 그리고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내용들 이 기재가 되고 또는 소유권을 제한한 사항도 여기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는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해의 권리들이 기재가 되고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 주택이 일반 건물과 토지는 표제부가 하나지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과 같은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제부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별로 표제부가 대해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권이 종물 내 종된 권리가 되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집합 건물 20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 등기부에서는 등기부 우선 수리 결정 방법과 등기부의 신뢰관계가 있죠. 일단 등기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다. 일반 독립건물은 주택에서 뭐 토지와 건물 마찬가지.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때는 표제부하고 두 번째 갑구, 세 번째 을구가 있다. 이거는 이제 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표제부는 건물 한동 전체에 관한 전체 건물 면적과 건물 각 층별 연면적과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 전체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제부 같은 경우는 건물 전용 면적과 그 전용 면적의 면적이 차지하는 대지 지분 비율이 표시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네 번째는 을구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런 등기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축물 대장을 갖고 건물 보존 등기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건물 보존 등기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독립 건물을 이렇게 해서 표제부 갖고 을구를 만들어지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한 동 전체에 대한 이제 그 건물 연면적과 층별 연면적과 그 대지가 한 동 전체가 차지하는 건물 전체 면적이 표시되고, 두 번째 표제부는 각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 면적과 그 전유 면적의 구분 소유자의 전유 면적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율이 표시가 되고, 두 번째는 갑구, 을구 같은 것들이 표제가 돼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집합 건물 이러한 등기부 같은 경우 이러한 등기부에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등기상 증명서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등기부상의 우선순위는 갑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자가 이 표제부에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있냐? 우리가 임차인들이 전입시대 열람을 할 때 그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전입신고를 할 때 또는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그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부에 내에 있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이 표제부와 일치될 때는 같은 번호로 하면 되지만, 이것이 표제부와 건축물 대장의 등기부의 표제부와 건축물 대장이 등기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표제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표제부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 주소 내용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 면적 등을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에도 등기부와 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등기부의 표제부 내용과 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권리를 분석할 때는, 권리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에 다르면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있어서의 우선하게, 건축물 대장과 권리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부가 보존 등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는 변경되고 나서 그 변경된 내용들을 등기소에서 지자체 인터넷 온라인으로 통지하게 되기 때문에 2, 3일 내로 건축물 대장 변경이 되니까, 이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다르다면 등기부는 변경이 됐는데 건축물 대장이 변경이 안 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등기부 상에서의, 그러니까 권리부에서는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하는데, 그러한 등기부가 우선하는 권리 관계에서는 갑구와 을구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알아보는 거죠. 등기부상의 우선순위는 갑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자 중에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우선한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설정이 됐다면 어떤가? 같은 날짜에 등기됐다면 접수번호는 우선이다. 보통 가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구, 동구, 같은 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끔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구라는 같은 갑구에서, 또는 동구는 같은 을구에서, 이게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같은 날짜에 설정 순위번호가 의하고, 이 별구, 갑구와 을구, 별구, 갑구와 을구 간의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 순위번호는 아주 잊어버렸으면 안창 없어요. 별구든 동구든 같은 구든 구가 다르든 무조건 접수번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순위번호 갖고 우선 따지지 않아요. 등기부상의 우선순위는, 설정된 우선순위는 등기된 날짜가 빠를 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설정되어 있는 우선순위는, 접수번호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순위번호. 반드시 접수번호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순위번호 갖고 따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순위번호 갖고 우선한다. 별구일 때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갑구에 5월 1일 날 뭐 이 가압류가 있는 뭐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는 뭐지만 어쨌든, 또 그리고 을구에 5월 1일 날 동구에서 순위번호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네. 이런 경우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우선한다. 이 행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을구에 순위번호 1번으로 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2번에는 순위번호 2번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설정이 됐다면, 보통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접수번호는 이게 뭐 1, 2, 3, 4, 5호 이렇게 되고 요게 1, 2, 3, 4, 6호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이 경매가 들어갔는데요. 이거 인수했습니다. 왜? 접수번호가 순위번호는 근저당이 빠르고 그 전세권이 두 번이지만 이 접수번호를 똑같은 1, 2, 3, 4, 5호를 한 거죠. 이럴 때에는 하나의 법무사가 이 근저당의 전세권을 이 같은 접수번호로 신청한 거죠. 왜 그러냐? 근저당권자도 양보를 안 하고 전세권자도 양보를 안 하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동순위로 해줄게. 그래서 법무사한테 이거 동순위로 해달라 해서 같은 접수번호 신청해서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 경매 놓게 되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리에서 우선순위는 이제 한된다. 이렇게 동구일라는 거는 이 같은 을구에서 근저당이 두 개가 있다. 이럴 때 같은 날짜에 설정이 됐다면, 이 5548 5548이면 이게 우선하는 거죠. 이게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별구에서는 갑구와 을구 사이에 같은 날짜가 빠르면 당연히 빠른 게 우선하지만 같은 날짜에 있을 때에는 이 접수번호 갖고 우선순위 따지기 때문에 이게 선순위고 이게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권리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된다. 이거로써 이제 등기부에 관한 그 권리 분석과 이와 같이 계약 71번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한 권리 분석 완전 정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